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한 문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독해에 이용을 할지, 독해를 넘어서 작문을 할 때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예문을 들어서 실전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마다 예문은 길지 않게 딱 2문장씩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핵심만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제 과거 영상을 봐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유튜버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워낙 강의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강의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중급자들이 고급자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마지막에 4대 준동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한 이 2문장을 읽어보시면 한 번에 바로 해석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중급자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자기가 가진 영어적 센스나 언어적 센스로 해석을 이렇게 담대하게 해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내가 작문을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거나 막힘없이 정확한 해석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꼭 막히시거든요. 이 부분을 뚫어주셔야지 내가 남의 도움이 없이 더 이상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문장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진 문법은 첫 번째 1세대 엄마 아빠에 해당하는 명사와 동사, 그리고 2세대에 해당하는 형용사 부사, 3세대에 해당하는 전치사와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 옆에 대명사와 이모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런 양난계를 떼내면 메인은 6개 파트가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다면 제 영상에 그렇게 어떻게 왜 1세대, 2세대, 3세대인지 잘 구분해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영어의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명사와 그리고 동사, 즉 아빠, 엄마를 중심으로 누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역학적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자리에 대한 이해가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요점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크게 5가지 문장, 즉 여기 마침표를 찍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내가 문장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의 끝은 문장입니다. 그렇죠? 단어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그것의 논리를 주어와 수로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문장의 마침표, period을 찍을 수 있는 이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정확히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동사 중심주의고요. 동사를 바탕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가,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위치한다. 그리고 동사에서 파생된 4대 준동사, 동사가 가슴으로 입양한 4가지의 두쌍의 이런 아이들,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에 대한 이해가 딱 끝이 나면 영어는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죠. 첫 번째 주어가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the house라고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예문은 바로 이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문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The house reflected by the lake was beautiful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문장이라 했냐면 제가 여기 마침표를 찍어서 그런 것도 있고, 바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면 그것이 문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자, 동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까지 찾아야지 SV가 시작된다는 걸 문법의 1, 2, 3, 4, 5형식의 공통이었죠. 제 영상 문장의 공식 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동사 중심주의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무엇이? 주어가.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는 뭐가 위치한다? 보어 또는 목적어가 위치한다는 동사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시소 모양이 이렇게 양상되시죠? 자, 이 앞쪽과 이 뒤쪽이 병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동사 중심주의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동사가 모두 SV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자, 동사가 was가 있기 때문에 period을 찍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뭐 하다 라고 문장으로 끝을 낼 수 있는 말이 된 겁니다. 자, 그 앞쪽은 전부 다 명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주어부에서는 한국말로 하면 는, 이, 가 라는 말 어미가 붙게 될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여지없이 명사로 시작됩니다. 이 주어를 담당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8분사 중에서 명사. 명사 상당 어구가 등장한다 그랬죠. 지금 여지없이 명사가 등장했습니다. The house. 그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집.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쵸?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The house인데 그 다음 문장이 바로 reflecte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해석이 분분해지시고 헷갈리실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동사가 가슴으로 입양한 4가지
4대 준동사거든요. 자, 이 중에서 이 이름 뭡니까?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먼저 분사는 뭡니까? 분사. 분사의 쓰임은 뭐죠? 기능성을 따지는 겁니다. 분사는 왜 존재하죠? 바로 형용사죠.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팔분사에 해당하는 건 뭐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아빠를 따라 목욕탕 가죠. 아빠인 명사. 명사를 수식해주는 인물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명사만 찾아서 화살표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해석이 분사는 어떻게 한다? 형용사니까 받침이 니은이 들어간 말로 해석하면 되는데 과거 분사란 말이죠. 이대게 붙였으니까 그럼 과거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수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과거적 그리고 수동적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어떻게 하죠? reflect라는 단어는 반영하다, 반사시키다 라는 단어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모르셔도 돼요. 이 문법의 핵심은 이 과거 분사인지를 아시면 되고 과거 분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뉘앙스를 본인이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적 그리고 수동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비춰진, 반영된, 어딘가 비춰진 것 같습니다. 비춰진 뭐에 의해서? 전명구, 전치사 명사 구가 나왔네요. 자, 그 호수에 의해서 비춰진 이란 뜻입니다. 그 집은 그 집인데 비춰졌대. 뭐에 의해서 비춰졌는데? 그 호수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진. 이런 그런 뜻이 되거든요. 이 reflect의 뜻은 어떻게 했죠? 비춰진. 비춰진. 받침이 니은이 들어가는 형용사를 해석했고, 비춰진, 비추는 이라는 능동적 의미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춰진. 그러니까 과거를 타고 넘어왔고, 수동적으로 해석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우스는 비춰진, 뭐에 의해서 비춰진? 뭐뭐에 의해서, 강에 의해서 비춰진 그 집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뭐뭐이다. 어떤데? 비동사니까 이 형식 형용사가 나왔네요. beautiful, 아름다운. 받침 니은. 어쨌든 이 보어는 이렇게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쭉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수에 의해서 그 비춰진 그 집은 이다, 아름다운, 즉 아름답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 명사를 수식하는 첫 번째 바로 4대 준동사에 해당하는 과거 분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the picture. 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 문장은 제가 지금 여기 이미 마침표로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건 문장입니다. 문장의 성립 요건은 뭐죠? 자, 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급자까지 해당하시는 분들은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painted라는 말은 꼭 동사의 과거형 같거든요. 자, 이거에 동사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 나머지 하나 후보는 이거죠. shows라는 거에 찍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자, 여기 찍으시는 분들은 아직 중급이라는 소리십니다. 자, 이게 동사죠. 자, shows. 보여준다. 동사가 존재함으로 이건 문장입니다. 그렇죠? 동사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동사를 중심으로 앞쪽은 뭐다? 주어가 되는 겁니다. 크게. 뒤쪽은 뭐가 되죠? 보호 또는 목적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shows가 타동사죠. 타동사. 뭐뭐 목적어를 취하는 보여준다. 뭐를 보여주는데 뭐뭐을. 그러니까 아마 뒤는 목적어가 따라올 겁니다. 삼형식이라는 문장입니다. 크게 보면 SVO에 의한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동사물 중심으로 앞쪽 S를 보죠. S에 상당하는 건 뭐다? 명사 상당어구. 명사 상당어구니까 명사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영어는 중요한 말부터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부터 나열하는 게 바로 가장 효용성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는 영어의 언어입니다. 상인이 조상인. 그러니까 여지없이 명사가 나왔네요. 명사가 뭐죠? The picture. 그 그림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진도 되고 그림도 되겠죠? 그랬더니 여지없이 명사 혼자 존재해서는 영어가 재미없겠죠. 수식하는 말이 나와야죠. 어떤 사진인데 끊임없이 꾸미는 말을 써야 됩니다. 자, 꾸며주네요. 과거 분사가 또 나왔습니다. ed가 붙으면 동사에 ed가 붙으면 뭐죠?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paint, painted, painted. 과거 분사가 된대요. 자, 과거 분사는 어떻게 한다? 또 이것처럼 과거이자 수동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는 paint의 뜻은 뭐죠? 그리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그리다. 자, 이걸 수동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려진 이렇게 되겠죠. 수동인데 형용사로 하면 받침이 니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려진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림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 그려진 그림이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전명. 전치사 다음 명사구죠. 전명구가 되는 겁니다. 자, 전치사구가 맞죠? 내 아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 그림 이런 뜻입니다.
영어는 중요한 순서대로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1번 가장 중요하고 painted란 말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by my son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그림인데 그려진 그림이래. 근데 내 이 그림은 또 내 아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래. 그려졌다. 누구에 의해서? 내 아들에 의해서. 영어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요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The picture by my son 하면 말이 안 돼요. 중요한 순서. 이 픽처가 그려진이라는 이제 먼저 수로가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수로에 해당하는 것은 꼭 동사의 필요는 없다. 뭐다? 분사도 된다. 즉 형용사도 수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언어를 볼 때 제가 SVOC를 말할 때 이걸 제가 편의상 동사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는 술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수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 수로에 근접한 애들은 형용사도 때때로 이렇게 수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림은 그려는데 그려진, 풀어주는 말이 수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은 이 V를 수로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 문법책이 좋은 책입니다. 만약에 이 V를 동사라고 했다면 아주 옛날 문법책이거나 아니면 그 작가분이 좀 오래되신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수로라고 동사라고 처음 편의상 얘기했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헷갈리지겠다 싶어서 수로라고 바꾼 건데요. 어쨌든 자,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은 그림인데 그려진 그림이다. 아시겠죠? 자, 명사는 오직 수식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1세대니까요. 1세대니까 2세대인 형용사에 의해서 수식 받고요. 전명구, 전치사 명사 구에 해당하는 전치 형용사 구에 의해서 수식을 받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수식을 받는 게 명사라는 존재 이유라는 걸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리는데 그려진 내 아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은 뭐다? 보여준다. 뭘 보여주는데? 그의 생각을, 그 아들의 생각을 을로 끝났으니까 목적어가 맞네요. 자, 그래서 이건 타동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SVO가 오는 문장 구조는 몇 형식이죠? 3형식. SVO. 그래서 이건 3형식 문장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덩어리로, 끊임없이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덩어리,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2형식이었을 거고요. 이건 3형식인 겁니다. SVC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SVO가 왔으니까 3형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른 예문을 통해서 이제 형용사는 과거분사 말고 다른 4대 준동사가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는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